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SAMT라고 하죠. 이 IT 부품 유통 전문 기업의 2025년 상반기 실적 그리고 사업 동향을 좀 투자 관점에서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최근에 공시된 SAMT 2025년 반기 보고서고요. 회사 기본 정보보다는 이 최근 나온 숫자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또 앞으로 투자할 때 뭘 봐야 할지 그 핵심을 좀 뽑아보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재무 정보들 속에서 저희가 중요한 맥락을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SAMT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그림을 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SAMT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핵심만 아주 빠르게 짚어보죠. 잘 아시겠지만 그 삼성전자나 삼성디스플레이 같은 큰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또 OLED 패널 같은 걸 국내외 제조사들한테 이렇게 유통해주는 그런 IT 부품 유통 전문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까지 이 글로벌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보고서 보면 사업 부문은 사실상 이 전자부품 유통 하나로 거의 100%니까요. 이 분야 업황이나 회사의 영업력이 실적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가장 궁금하실 그 최근 실적 바로 들어가 보죠. 2025년 상반기 성과. 숫자들이 꽤 괜찮아 보입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1조 6,823억 원.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이거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상반기가 한 1조 4,080억 원 정도였으니까 1년 만에 거의 2,700억 이상 증가한 셈이죠. 이 외형적인 성장은 아주 확실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봐야 하는데요. 2025년 상반기에 약 417억 원. 이것도 작년 동기 한 363억 원 대비해서 한 15%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매출 늘면서 이익 규모 자체도 커졌다.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매출이랑 영업이익 둘 다 늘었군요. 근데 이제 기업 수익성 좀 더 자세히 보려면 그 매출 총 이익률 이런 것도 봐야 하잖아요. 그건 좀 어땠어요? 그거 좋은 지적이신데요. 2025년 상반기 매출 총이익이 한 653억 원 정도 됩니다. 금액만 보면 작년 동기 한 588억 원보다는 늘었죠. 근데 이걸 매출액 대비 비율로 계산해 보면 약 3.88% 정도거든요. 이게 작년 동기 4.18%보다는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 그럼 매출 늘어난 것보다 원가가 더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 매출액 증가율보다 매출 원가 증가율이 더 높았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왜 원가 부담이 커졌는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 경쟁이 심해서 단가가 좀 내려갔거나 아니면 취급하는 제품 구성이 좀 달라졌거나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수익성만 놓고 보면 마냥 좋다고만 하긴 좀 애매한 그런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진짜 최종적인 순이익은 어땠어요? 2025년 상반기 반기 순이익은 약 265억 원인데요. 이거는 오히려 작년 동기 375억 원보다 줄었습니다. 잠깐만요.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순이익이 줄었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네, 바로 그 이유를 잘 봐야 합니다. 세전 이익, 그러니까 세금 내기 전 이익 단계에서는 2025년 상반기가 한 333억 원으로 작년 동기 283억 원보다 분명히 늘었어요. 근데 최종 순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바로 그 법인세 비용 인식 방식 차이 때문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법인세 비용이 한 68억 원 정도 나갔는데 2024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법인세 수익, 환급 같은 거죠, 그게 한 91억 원 정도 잡혔었어요. 아하. 이 일회성 요인 차이가 크다 보니까 최종 순이익에서 증감이 엇갈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업 성과 자체는 세전이익 늘어난 거 보면 개선된 흐름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아, 그렇군요. 세금 처리 방식의 차이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출이 어디서 주로 나오는지 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봐야겠네요. 국내랑 해외 비중 변화가 좀 눈에 띄나요? 네, 이게 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요. 해외 매출 비중이 약 54.1%, 한 9,093억 원 정도 돼요. 이게 국내 매출 45.9%, 7,7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전됐네요. 네, 작년 상반기만 해도 국내 비중이 51.9%로 더 높았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해외 비중이 더 커진 거죠. 이건 회사의 성장 동력이 확실히 해외 시장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해외 중에서는 그럼 어느 지역이 좀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잠깐 미국 법인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영향도 좀 있나요? 여전히 제일 큰 데는 중국입니다.
전체 매출의 한 20% 조금 넘게, 금액으로는 3,380억 원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이 홍콩 11.8%, 베트남 7.9%, 대만 2.7% 이런 순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미국 법인 SMT 어메리카 LLC는 2023년 4월에 세워졌는데 아직 뭐 이번 반기 매출에서 아주 큰 비중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아마 기타 지역 매출 한 11.6% 정도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미주 시장 공략 거점을 만들었다는 거고 앞으로 이쪽에서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가 좀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그럼 입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고서에 자체적으로 추정한 걸 보면 그 삼성전자 국내 유통대리점 3군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SMT가 한 74%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와, 74%요? 네, 국내에서는 뭐 여전히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해외는 워낙 넓고 경쟁사도 많으니까 점유율 추정은 좀 어렵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좀 예민하게 봐야 할 부분, 재무 건전성.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성장은 좋은데 이게 뭐 빚 늘려서 한 건 아닌지 봐야 하잖아요. 부채 비율,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2025년 6월 말 연결 기준으로 부채 총계가 약 5,346억 원, 자본 총계는 약 4,242억 원입니다. 이걸로 부채 비율, 그러니까 부채 나누기 자본을 하면 약 126% 수준입니다. 126%면 낮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전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맞습니다. 전기 말, 그러니까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93% 정도였어요. 근데 반년 만에 30%포인트 이상 확 오른 거죠. 재물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이렇게 단기간에 확 높아진 주된 이유는 뭔가요? 보고서를 보면 유동부채, 그중에서도 특히 단기 차입금하고 매입 채무가 크게 늘어난 게 주 원인입니다. 단기 차입금이 2024년 말에 한 2,736억 원이었는데 2025년 6월 말에는 3,474억 원으로 700억 넘게 증가했고요. 매입 채무 역시 같은 기간에 한 1,045억 원에서 1,656억 원으로 600억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부채 증가는 결국 그 매출 눌리려고 운영 자금이 더 필요해서 그런 거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매출이 커지니까 필요한 원자재 사월돈, 매입 채무 증가나 뭐 운영자금, 단기 차입금 증가, 수요가 같이 커진 걸로 해석할 수 있죠. 실제로 재고자산 규모를 보면 이 부분이 더 좀 명확해지는데요. 아, 재고 자산이요? 네. 그거 얼마나 늘었어요? 재고자산이 2024년 말에 약 3,258억 원이었는데 2025년 6월 말에는 약 4,98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반년 만에 무려 1,700억 원 이상 급증한 거예요. 1,700억이요? 와. 네, 이건 단순히 뭐 매출 증가분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재고를 확보했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매출이 더 늘 거라고 보고 미리 확보한 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예상보다 수요가 안 좋으면 이게 재고 부담이랑 자금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재고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면 실제 현금 흐름은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영업활동으로 돈은 잘 벌고 있는지 현금 흐름표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2025년 상반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약 마이너스 794억 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794억이요? 네, 작년 동기 마이너스 1223억 원보다는 적자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회사가 주력 사업으로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돈이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매출이나 이익 숫자랑은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네요. 역시 재고 증가 영향이 큰 건가요? 네, 현금 흐름표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나옵니다. 그 운전자본 변동 항목에서 재고자산 증가 때문에 현금이 1,965억 원이나 나갔고요. 매출 채권, 그러니까 외상 판매 대금이죠. 이것도 늘어서 110억 원 정도 현금이 묶였습니다. 즉 매출은 늘었지만 그 돈이 바로 현금으로 안 들어오고 외상으로 남거나 아니면 팔리지 않은 재고로 쌓이면서 실제 현금 사정은 좀 어려워진 거죠. 그럼 그 부족한 현금은 어떻게 메웠을까요? 빌렸나요? 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답이 나오죠. 약 694억 원의 현금이 재무활동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주로 차입금을 늘린 결과입니다. 상반기 동안 새로 빌린 돈이 1조 1,476억 원이나 되고요. 갚은 돈은 1조 5,802억 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거의 900억 원 가까운 돈을 더 빌려서 운영자금 같은 걸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외형 성장 이면에는 부채 증가, 재고 급증, 마이너스 영업현금 흐름 이런 과제들이 숨어 있군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맞닥뜨린 주요 위험 요인들 그리고 관리 전략은 뭔지도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보고서에서도 여러 위험 요인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업 특성상 특히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외환 위험, 그러니까 환율 변동하고요. 이자율 위험, 금리 변동입니다. 아무래도 해외 매출 비중이 절반 넘으니까 달러 같은 외화 거래가 많아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 환율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답니까? 통화선도 거래라는 계약을 통해서 환율 변동 위험을 좀 회피, 그러니까 해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 특정 시점에 환율을 미리 고정해두는 계약인데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약 1억 4,135만 달러 규모 계약을 여러 은행이랑 맺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파생상품 거래 손익이 생기는데 이번 상반기에도 거래이익이 한 148억 원, 손실이 한 51억 원 이렇게 동시에 발생했어요. 만약 환율 예측이 좀 빗나가거나 변동성이 아주 커지면 이 손익 규모가 커져서 단기 순이익에 좀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채 비율 증가 지적하셨는데 이거랑 맞물려서 이자율 상승 위험도 중요합니다. 차입금이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요. 보고서 자체 분석을 보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이자율의 0.5%포인트만 올라도 반기 세전 손익이 약 17억 원 줄 수 있다고 나와요. 0.5%포인트에 17억이요. 네. 현재 회사의 늘어난 차입금 규모를 생각하면 금리 변동성은 정말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아, 위험 요인들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 전망 그리고 이에 대한 SAMT의 성장 전략은 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IT 업황은 좀 나아질 걸로 보나요? 보고서에서는 2025년 IT 업계 전반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보여줍니다.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고 소비 심리도 좀 개선되면서 IT 기기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거다. 특히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다만 변수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 같은 걸 꼽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회사의 주요 품목 중 하나인 CIS, 카메라 이미지 센서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조금 성장하겠지만 특히 중국 내 경쟁이 심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자국 부품 쓰는 걸 늘리고 있어서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상반기까지는 좀 재고 조정 때문에 주춤하다가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될 걸로 보고 특히 요즘 AI 때문에 HBM,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고부가 제품 투자가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복합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SAMT는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나요? 특히 아까 이야기한 그런 재무적인 부담 요인들을 안고서 공격적인 확장이 가능할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회사는 보고서를 통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CIS 말고도 차량용 메모리, LED, 그리고 요즘 뜨는 AI 관련 반도체 쪽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겠다는 전략이고요. 동시에 계속 새로운 유망 아이템 찾고 아까 본 것처럼 해외 시장 개척에도 계속 힘을 쏟아서 외형 성장하고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잡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략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앞서 짚어본 것처럼 재고 부담이나 현금 흐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다각화나 해외 확장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성장 전략을 실행하려면 계속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 재무 구조에서는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회사가 늘어난 재고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팔고 또 운전자본 관리를 잘해서 영업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돌릴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성장 전략이 성공할지 말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네, 오늘 SMET의 2025년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회사의 현재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봤습니다. 인상적인 외형 성장, 또 해외 시장 확대 이런 긍정적인 모습 뒤에는 부채 비율 상승이나 재고 급증, 또 마이너스 영업현금 흐름 같은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같이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네, 요약하자면 성장통을 좀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환율이나 금리 같은 외부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이고 또 주력인 반도체 시장 업황 변동성도 여전히 있고요.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위험 요인들을 회사가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급증한 재고와 운전자본 부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내면서 수익성과 현금 창출 능력을 개선해 나갈지 이걸 좀 면밀히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MET가 보여준 이런 공격적인 성장 전략이 현재 재무적 부담을 딛고 지속 가능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숨겨진 위험 요인들이 발목을 잡게 될지, 급변하는 IT 시장 환경 속에서 이 기업의 미래를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시각으로 한번 전망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